주포와 기관포 둘 다 달린 과잉 화력 전투차, 공사식 보병 전투차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대륙의 기상을 보여주는 공사식 보병 전투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공사식 보병 전투차 혹은 GBD-04는 중국이 개발한 2세대 보병 전투차로 2007년부터 중국 기갑전력의 한 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이런 공사식을 개량형과 파생형까지 포함해서 3,750대가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소련과 중국이 협력한 적이 있기에 공사식은 BMP 보병 전투차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엿보이는데요. 중국이 독자적으로 병력 수송 장갑차를 생산한 건 1964년부터지만 보병 전투차를 생산한 건 1986년부터입니다. 여기서 병력 수송 장갑차와 보병 전투차가 뭐가 다른지 싶을 수도 있는데, 병력 수송 장갑차는 문자 그대로 병력 수송에 특화되어 있다면 보병 전투차는 수송한 병력과 함께 싸우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병력 수송 장갑차와 보병 전투차는 주력 전차보다 약하지만 영토가 넓은 나라일수록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영토가 넓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는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누가 뭐래도 기동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모두 보병에 발휘되어줄 병력 수송 장갑차나 보병 전투차가 필수죠. 인민해방군이 제 아무리 대장정을 통해 역전의 기반을 다진 경험이 있는 행군에 강한 군대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차보다 빠를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인해 전술로 유명한 인민해방군은 국가 지도부의 장갑차 독자 개발 지시에 따라 1958년부터 독자적인 장갑차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1964년부터 생산된 63식 장갑차인데요. 중국 최초의 병력 수송 장갑차인 63식은 최대한 값싸고 단순한 장갑차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기 아주 좋았고, 당시 중국의 낙후된 공업 능력으로도 연평균 300에서 500대가 생산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활발하게 된 63식은 북한같이 가난한 나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공업 능력은 물론 기술력까지 형편없던 시기에 만들어진 63식은 성능과 신뢰성이 바닥을 쳤는데요. 누가 중국산 아니랄까봐 실전 투입된 기록을 살펴보면 파괴되거나 고장난 게 대부분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후속 장갑차 개발 또한 밀어붙였습니다. 63식의 후속으로 등장한 85식, 89식 장갑차는 63식의 신뢰성을 크게 개선하고 차체를 연장한 개량형 모델인데요. 85, 89식은 63식의 개량형이다 보니 별도의 포탑 없이 차체 위에 기관총만 갖다 놓은 병력 수송 장갑차였습니다. 2000여 대 정도 생산된 85, 89식에 인민해방군은 만족했지만 미국의 M2 브래들리와 러시아의 BMP-3가 등장하자 중국도 이에 발맞추기로 정합니다. 중국은 보병 전투차를 새로 개발하는 대신 85식의 포탑을 얹은 86식 보병 전투차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러니 86식은 보병 전투차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1990년대 미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는 견고한 차체, 고성능 기관포 또는 주포, 대전차 미사일 등 질 좋은 보병 전투차를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86식은 85식의 포탑을 얹은 것에 불과해서 중기관총도 제대로 맞기 어려웠죠. 그래서 중국은 강대국 수준의 보병 전투차 개발에 들어갔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공사식입니다. 중국은 독자 개발이라고 자신만만해하지만 세간의 평가는 중국판 BMP-3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에 러시아로부터 BMP-3를 일부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기술과 부품도 도입해서 공사식의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공사식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한 수석연구원 역시 공사식 개발에 BMP-3의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고 한 만큼 공사식은 중국판 BMP-3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식을 보면 포탑이 BMP-3와 쏙 닮아있죠. 그렇다면 이런 공사식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식 보병 전투차는 전장 7.14m에 전폭은 3.5m, 전고는 2.5m이며 중량은 21.5톤에 승무원은 3명, 탑승 인원은 7명이고 무장으로는 100mm EA-70 저압 강선포, 30mm GPT-99 기관포, 7.62mm 기관총 등이 있으며 최대 속도는 시속 75km에 항속거리는 600km입니다. 이런 공사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과잉 화력인데요. 일단 최대 4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공사식의 주포는 고폭탄을 발사해서 적 차량을 파괴하는 용도입니다. 구경이 100mm나 되다 보니 공사식의 주포는 경장갑차를 단 한 방에 격파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공사식의 주포는 대전차 미사일도 쏠 수 있어서 구형 대전차 미사일로는 1, 2세대 전차를, 신형 대전차 미사일로는 3세대 전차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과잉 화력이
포격이지만 공사식의 포탑에는 30mm 기관포까지 달려있는데요. 서방권 보병 전투차의 주 무장인 30mm 기관포를 보조무장으로 달고 있는 거죠. 공사식의 30mm 기관포는 철갑탄을 쓸 경우 5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어서 구형 전차도 제한적으로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공사식의 30mm 기관포는 신형 분산탄을 써서 헬기를 상대로도 싸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적 보병을 상대하기 위한 7.62mm 기관총까지 갖췄으니 공사식의 무장은 가히 세계 최강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합니다. 게다가 공사식은 보병 전투차에 있어 중요한 기동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600마력급 디젤 엔진을 단 공사식은 중국산 장갑차치고 높은 기동력을 달성했습니다. 이렇듯 공사식의 공격력과 기동력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문제는 방어력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공사식은 도하를 위해서 중량을 20톤대로 억제하다 보니 장갑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실전 배치한 공사식을 방치한 게 아니라 야전 운용평가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량하기로 정했고, 그렇게 개량형 모델인 공사 A식 보병 전투차가 등장했습니다. 공사 A식은 중국의 독자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중국판 BMP-3인 공사식과 다른 모델이라 봐도 될 정도인데요. 공사 A식의 포탑은 기존의 둥근 포탑과 달리 각진 형태로 상당히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A식의 포탑은 커진 만큼 곳곳에 추가 장갑 모듈을 설치했고, 신형 사통 시스템과 차장 포수 독립조준 시스템, 전장 정보 시스템 등을 탑재해 성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된 공사 A식은 여러 개의 표적과 빠르게 교전할 수 있으며 99식 전차와 함께 효과적인 협동 전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였던 종이장 같던 장갑도 개선했는데요. 공사 A식은 아예 도하 능력을 포기하는 대신 5톤이나 되는 추가 장갑을 설치했고, 병력이 신속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후방 출입문도 교체했습니다. 게다가 공사 A식에는 양압장치뿐만 아니라 냉각장치까지 달려있어서 에어컨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식의 초기 배치가 이루어졌던 사막지대의 운용평가 지적사항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인해전술과 싸구려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인민해방군이 이런 신형 보병전투차를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공사 A식의 추가 개량을 준비하는 동시에 대량 생산을 진행해서 보병전투차 상당수를 공사 A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식의 병력 수송 장갑차 버전은 85, 89식을 대체하기 위해 2000여 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며 이미 이 병력 수송 장갑차의 배치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중국은 중국판 랜드워리어라 불리는 원X식 단병계통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를 전차나 보병전투차 등과 연동해서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병이 숨어있는 적을 발견해서 좌표를 찍으면 주변에 있던 공사 A식이 자동으로 표적 정보를 받아 포탄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미군과 함떠보려는 인민해방군은 더는 낙후된 군대가 아니며 미국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공사 A식은 이런 발전의 상징으로 네트워크 장비가 도입되면 과연 서방권이 우위에 설 수 있을지 염려되는 수준입니다. 모쪼록 우리나라도 중국에 지지 않도록 군사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키우길 바랍니다. 대륙의 기상을 보여주는 공사식 보병 전투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